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뭡니까? 이렇게 매개 변수에 대한 거, 그리고 여러 개의 값을 투플 형태로 반환하는 거, 그리고 무명함수, 즉 람다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보다 코드의 공간도 줄이고, 그리고 람다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GUI 이벤트 처리하는데 람다를 이용하면 아주 많이 사용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람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실습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함수의 일종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하나의 문제까지 다 제시를 하면서 풀어본 건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무명 함수가 이렇게 있더라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내용 부분에서도 우리가 파이썬 튜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죠. 그죠? 이 람다식 자체가 여기에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매개 변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던져줄 때 여기에 이제 계산이 되어서 나오더라라는 그런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봤다. 너무 깊이는 뒤에 가면 나오니까요. 뭐 충분하게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이 이제 이 함수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이론 시간으로.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듈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이 모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 봤어요. 예전에 함수 1장 함수 다시 1장 이전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계산기에서 이제 함수들의 집합들을 모아서 제가 임포트 해서 그 캘크라고 하면서 뭐 제가 이렇게 땡겼잖아요. 그죠? 땡기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모듈 안에 있는 그 파일 안에 있는 그러한 함수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곤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죠. 자, 모듈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종료하고 다시 들어가면 이전에 정의해 놓았던 함수와 변수들의 정의는 전부 사라지게 되죠.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들은 이제 다 날아가고 없게 되죠. 그죠? 종료가 되면 다 사라지니까요. 그죠? 그런데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상의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는 경우 인터프리트를 사용을 하여 한 줄씩 입력하여 실행하는 것보다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서 파일을 작성하고 인터프리트 해당 파일을 실행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콘솔,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부터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저는 파이참을 이용을 해서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놨다. 그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는 콘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초창기에 파이썬 콘솔을 이용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담아 본 적이 있었죠. 그죠? 이때 한 줄씩 실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실행하면 그냥 이 소스가 그냥 날아가고 없어지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파이참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파일들을 우리가 파이썬 파일에 확장자를 붙이고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이렇게 콘솔에 하나씩 닫히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유지보수하기 쉽기 위해, 그래서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파이참과 같은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도 우리가 사용을 자주 하는데요. 아무튼 파이참은 파이썬에 특화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파일로 우리가 이제 분할을 할 수가 있다.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분할을 했었어요. 그죠? 이제 함수에 대한 것들은 모아놓은 거. 그리고 그거를 임포트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 등등. 그죠? 그래서 또한 파일을 사용을 하면 한번 작성한 편리한 함수를 복사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서 가져다가 땡겨다가 쓰기만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이제 대다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스의 수학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학에 대한 함수들을 다 정의해 놓은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패키지에다가 넣고, 이제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파이썬에서는 파일에 함수, 들을 저장을 하고 인터프리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 이러한 함수나 변수를 모아놓은 파일을 우리는 모듈이라고 한다. 이미 이거는 수차례 제가 하면서 함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거는 뭐 매스라는 라이브러리, 즉 모듈, 거기에서 우리가 땡겨다 쓴다. 내장 함수,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듈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필요로 한다면 여러 개의 함수를 정의해 놓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한번 정의해 놓고, 함수의 장점이 뭐예요? 한번 정의를 해 놓고 가져다 땡겨다가 호출해서 쓰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코드의 재활용도 높이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함수들을 우리가 모아서 따로 파일 이름을, 의미 있는 파일 이름을 정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뭡니까? 필요로 하면 import 하고 그 파일 네임, 그죠? 모듈의 파일 네임을 우리가 적어 주든지, 아니면 뭐예요? 이제 뭐 from, 그죠? import asta 이러면 거기 안에 있는 함수들 다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듈 안에는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은 import 문장으로 다른 모듈로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듈 중에서 메인 모듈은 최상위 수준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의미한다. 이거는 메인이라는,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시작점이 따로 없어요. 시작점이 따로 없고 그냥 글로벌 이제 영역에서 이제 레벨 이렇게 들여쓰기를 할 때 레벨에서 가장 높은 애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작점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내장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해서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내장 전역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되고 이러한 코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메인 모듈은 우리가 최상위 수준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의미한다. 당연하죠. 메인이라고 딱히 우리가 지정을 해주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실습 강의를 할 때 메인이라는 함수를 따로 정의를 해놓고, 그죠? 거기에서 맨 아래 부분에서 제가 메인을 호출하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죠? 같이 실습을 했어요.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시작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모듈의 활용인데요, 이제. 파일 이름은 파이썬 모듈 이름에 파이라는, 지금까지 우리는 .파이가 붙죠, 그죠? 그래서 확장자를 붙이면 된다. 모듈 안에는 모듈의 이름인 요거 지금 언더바가 두 개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글자체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같이 뭐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언더바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임의 값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보나치 수열이죠. 그죠? 피보.py 파일을 우리가 텍스트 편집기라고 하면 파이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파이참을 쓰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파이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저장하였다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py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우리가 앞에서 함수할 때 피보나치 수열 해봤죠. 그죠? 앞에 두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더해서 3이 되고,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더해서 5가 되고, 이걸 더해서 8이 되고,
이런 수열이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죠. 그래서 황금 비율을 찾을 때 뭐 그렇게 뭐 사용되어지는데 저도 수학에는 그렇게 깊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여튼 자 피보나치 수열 모듈을 이렇게 데퍼니션 뭐 아니면 디파인해서 저장을 했단 말이죠. 이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AB에다가 0, 1을 대입을 하고 자 뭐예요? B가 n의 매개 변수로 들어오죠. 그죠? n이 n보다 뭐예요? 적을 때 뭐 여튼까지 이렇게 해서 b를 찍고 그죠? 그 다음에 ab는 각각 a 플러스 b 이러니까 솔직히 좀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차라리 a는 b 그리고 b는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가져야 가장 뭐 예쁜데 뭐 여튼 뭐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어 놓은 이러한 파일이 있다라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정의해 놓은 piv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 놓은 파일이 하나 있다. 즉 모듈이 하나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했었죠. 첫 번째는 import pivo 하면 파일 네임만 땡겨져 왔어요. 그죠? 파일 네임만. 그리고 나서 피보에 있는 이 파일에 있는 점 하면 자 fib라고 해서 여기에 1000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맞나요? 예.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 파일은 뭐 만약에 뭐 ex01이다 예를 들어서 파일 이름이 그럼 얘를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얘는 이 모듈에 의해서 이 모듈이 여기에 땡겨져 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쓰겠노라라고 이제 내가 가져온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fib라는 함수를 내가 호출한 꼴이죠. 이 출력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print fibo 하고 언더바 하고 name 언더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요. 얘는 피보에 있는 파일명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거를 실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누르든 실행 버튼을 누를 때 이 파일에다가 대고 우리가 컨트롤 F5을 눌러서 이걸 실행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호출하는 구문도 없고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호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매개 변수로 n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듈을 활용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메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피보라는 이 부분을 지우고요. 그냥 언더바 네임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이거는요. 네임이라는 거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언더바 네임 언더바는 인터프리터가 실행 전에 만들어둔 내장 그러니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전역 변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값이 피보하고 이렇게 모듈에다가 .name 이렇게 찍어보면 모듈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보를 없애고 그냥 언더바 네임을 언더바 네임 언더바를 찍으면 이게 메인이 나와요. 메인 모듈로 형태로 나와요. 아시겠죠? 일단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 뒤에 더 나오니까 보시고요. 일단은 사용법은 import fibo에서 파일명을 땡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 fibo라는 것을 이렇게 일일이 적어주기 싫다. 그러면 from fibo 해서 import asta 이것도 많이 했고 이것도 해봤죠. 그죠?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이미 앞서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import asta 모든 거 다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는 fibo라는 파일명을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이 여기에 있는 모듈에 있는 이 함수가 여기에 붙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뭐,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차이점이라는 게 있겠죠.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쵸. 피보라는 이 파일, 모듈에 이게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듈을 사용했다 그러면 얘가 현재 메인 모듈 이거 실행하는 모듈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피보에서 만들어진 예인지 그거에 대한 소스가 길어지면 구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히 선택을 하셔서 모듈을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게 마지막 내용인 것 같은데, 자, 함수를 사용한 프로그램 설계. 자,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다 배웠단 말이죠. 다 배웠으면, 이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한다. 즉,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서 사람의 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뭐 분업도 돼야 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우선 회사라는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영업팀이나 아니면 기획팀이나 이런 쪽에서 혹은 다른 그냥 회사를 알고 이제 수주를 맡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에게 이제 수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즉 다시 말해서 개발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그 회사에 깔아서 안정화시키는 작업까지 해주는 게 프로젝트의 목적이거든요. 이쪽 계통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만 알아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는 항상 1차적으로 되어야 될 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죠? 그러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프로그래머화를 시킬까? 먼저 요구사항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자, 함수를 사용한 프로그램 설계.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부품을 공급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현대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뭐 쌍용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여러 군데 많죠, 그죠? 근데 거기 하나의 자동차에는 거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 엔진도 있고 엔진 안에도 뭐 별의별 게 다 이제 회사별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제공해 준단 말이죠. 뭐 와이퍼도 있고 또 뭐 타이어도 있고 기어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죠? 그런 협력업체들한테 부품을 이제 공급을 받고, 그리고 이들 부품을 자동차 공장에서 조립을 하면서 완제품이 되는 자동차가 생산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주 뭐 개념을 배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윈도우나 한글과 같은 이러한 윈도우, 우리가 지금 OS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리고 한글은 우리가 한글로 된 이제 문서 편집기죠, 그죠? 그래서 한글로 이제 우리 문서 편집할 때 많이 쓴단 말이죠. 여기에도 엄청난 내용의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예상컨대. 자, 그리고 커다란 프로그램의 모든 코드가 하나의 함수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흔히 대형 프로그램의 코드는 줄이 수만 라인이 넘는다. 수만 라인? 저는 뭐 십수만 라인도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모듈별로, 그러니까 모듈 안에 이제 함수들로 이렇게 쫙 구성을 해 놓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그 모듈이 뭐 어떠한 모듈이냐에 따라서 뭐 길고 짧음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때에 따라서 그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뭐 가독성을 위해서는 조금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길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함수 안에 들어가 있다면 코드를 작성한 사람도 뭐 지가 작성했는데 지가 몰라요. 시간 흐르면 주소가 안 달아 놓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거나 디버깅하기가 까다롭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함수를 만들 때 코드를 가독성 있게 만들고 거기에 코드를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그 기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다, 길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 그러다 보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확인을 길 수밖에 없죠. 그런 데는 그때는 주석을 잘 다루셔서 다음번에 우리가 수정을 할 때 유지 보수를 할 때는 함수만 뜯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기능별로 어떠한 기능별로 뭐 우리가 한글 같은 경우도 글자를 쓰는 거, 저장하는 거, 새 파일을 여는 거, 다른 파일을 불러오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림 삽입, 뭐 행동, 뭐 등등이 다 있죠. 그죠? 표 만들기 뭐 이런 것처럼 그러한 기능들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작은 조각으로 최대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해놓고 파이썬에서는 작은 조각이 함수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하고 규모가 큰 프로그램은 하나의 함수로 나누어서 큰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작성이 되는 게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주어진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돼요. 문제를 분석한 후 보다 단순하고 명료하게, 즉 이해하기 쉽게끔 문제들로 이렇게 파헤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석이 되려 그러면 일단은 그 회사의 수주를 맡긴 회사의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죠. 만약에 인사 모듈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 인사 담당자, 그죠? 인사 규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돈 관련된 것들이라면 또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의 고가 뭐 혹은 뭐 인사에 대한 규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회사에는 사규로 그죠? 그런 것들을 실제 인사 담당자보다 훨씬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셔야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도 모르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돈에 관련된 거를 잘못 짜버리면 그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튼 문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누고요. 그리고 문제가 충분히 작게 나누어지면 각 문제를 해결을 하는 절차를 함수가 여러 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모듈은 네가 작성해, 저 모듈은 네가 작성해 이렇게 분업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덤비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건 아주 문제가 큰 거예요. 뭐 다행스럽게 뭐 그분이 엄청나게 천재다. 뭐 그리고 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뭐 혼자 해도 되겠죠. 근데 대다수의 보통의 인간이라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에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거를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나눌 수 있는 끝까지. 우리가 결국에는 뭐 엔진이나 이런 거 만들 때도 결국에는 뜯어보면 볼트 하나하나가 세부적으로 최종 단위가 되듯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작은 크기의 문제들로 분해한다. 문제가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분해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충분히 작아졌다면 이제 각각의 문제를 함수로 작성한다. 그리고 이들 함수들을 조립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듈을 땡겨서 거기에 함수들을 호출하고 기능을 만들어 놓은 기능을 입히면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은 완성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흔히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물론 규모가 크고 상당히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투입이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분업화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먼저 문제 해결을 요구사항을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담당자하고 계속 컨택을 하면서 이건 어떠니 저떠니 자료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면서 검증도 해야 되고요. 그래 단위 테스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큰 대규모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나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아가지고 만들면 물론 인원에 따라서는 좀 약간의 이제 기간이 단축이 될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단축이 되거나 인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보통 큰 프로젝트 뭐 ERP 같은 경우 MES 같은 경우는 시간이 뭐 우리가 2년 혹은 3년 안정기까지 최소 3, 4년을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함수를 사용한 프로그램 설계 예제를 한번 잠깐 보죠. 자,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도 메인 함수를 작성하고 스크립트 맨 아래에서 메인을 호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개발자들이 많다. 이미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데퍼니션 메인 이렇게 해놓고 맨 끝에 제가 여기에다가 메인을 호출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 드린 코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메인부터 시작을 해서 get data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가져오는 그러한 함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데이터는 뭐 이 가져온 데이터를 프로세스 즉 처리를 한다. 뭐 어떻게 변환을 시킨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데이터에 대한 뭐 그러한 활용을 하는 그러한 함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되면 show result 그 결과를 사용자들한테 엔드 유저들한테 이제 프로그램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함수로 이렇게 세 개로 이것도 작은 거죠. 그래서 세 개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눠가면서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이제 설계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C 언어 또는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항상 메인이 있다라고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점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라는 함수를 시작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메인 함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코드를 실행시키는 것일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실행시키셔도 되고요. 통상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자 한번 보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들여쓰기를 통해서 코드 실행의 레벨을 결정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해왔던 거예요. 이거 맨 파이참의 맨 앞에 있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은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레벨이 높아요. 알겠죠?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통상. 그래서 또한 파이썬은 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거 언더바 네임 언더바는 현재 모듈의 이름을 담고 있는 내장 전역 변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죠. 이 변수는 직접 실행된 모듈의 경우는 메인 언더바 메인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직접 실행시키지 않은 아까 전에 피보 우리가 피보.점 파일을 임포트 했잖아요. 그때 피보.점 언더바 네임을 찍게 되면 걔는 피보를 출력을 하는데 단순하게 실행하는 값에서 우리가 피보라고 이렇게 네임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메인이 돼요. 무슨 내용인지 봐야 알겠죠. 그죠? 일단은 그래서 임포트된 모듈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론을 짓자면 모듈에 우리가 실행하는 모듈 그죠? 임포트한 모듈이 아니고요. 실행된 모듈이 자 if 언더바 네임이 언더바 두 개의 네임이 메인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줘요. 그러면 현재 실행되는 파일은 무조건 네임 안에
name이라는 전역 변수에 이렇게 main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라는 조건문을 넣어주고 그 아래에 여러분들이 실행할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실행시켰을 때 실행되기를 원하는 코드를 넣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뒤에 한번 보죠. 그래서 함수를 사용한 프로그램 설계 예제를 한번 보면, 예제로 우리가 성적을 사용자로부터 읽어서 크기 순으로 정렬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사용자가 음수를 입력을 하면 종료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듈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모듈이라고. 아시겠죠? 그런데 자, 리드 리스트 뭐예요? 여기에 리스트 변수 초기화 시켰고 플래그 변수 그죠? 그리고 while 플래그 도는데 얘가 자,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어요. 성적을 입력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음수이면 플래그 변수를 false로 돌리고 얘는 이 플래그가 false가 돼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죠? 빠져나오면서 return and list를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플래그 변수가 계속 false가 아니라면 and list에다가 append라는 거, 우리 그때 잠깐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리스트에다가 값을 추가할 때 얘는 변경 가능한 객체잖아요. 그죠? 뮤터블 객체이기 때문에 리스트는 append에서 계속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초기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30, 50, 10, 90, 80, 60 이게 계속 리스트에 들어가겠죠. 맞나요? 그래서 n리스트를 여기서 받아낸 거예요. 그죠? 받아냈고 어차피 얘가 리턴 타입이 리스트 타입이니까 얘도 리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메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봐요. 얘를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메인 값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얘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메인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럼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죠. 호출이 돼서 여기서 이제 자동적으로 쭉 실행이 되죠. 그래서 리드 리스트를 읽어 드리고, 그리고 프로세스 리스트에서는 매개 변수로 입력받은 값들의 리스트를 던지고 있어요. 던졌어요. 던지니까 얘는 nlist에서 sort라는 함수를 썼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이것도 리스트에 있는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sorting된 return and list를 이렇게 다시 이제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리턴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n리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프린트 리스트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을 돌려서 리스트가 시퀀스가 될 수가 있으니 성적 i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자, 요거는 제가 실습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함수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무조건 한 가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특징적인 한 가지 작업만 맡아서 해야 돼요. 하나의 함수가 여러 개로 한다라고 보인다. 그러면 그걸 잘라야 돼요.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야 돼요. 하나의 함수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하면 안 된다. 다른 것과 구별되는 한 가지 작업만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웬만하면. 그리고 만약 함수 안에서 여러 작업들이 섞여 있다면 이거는 분리가 덜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리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문자들을 작업별로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서, 문자가 아니라 함수들이죠. 함수들을 작업별로 분류할 수가 있어서 소스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이제 알잖아요. 이 함수가 뭘 하는지, 이 함수는 또 뭐 하는지, 이 함수는 함수명만 딱 봐도 아하 뭐 읽어 오겠네. 이거는 뭘 처리하겠네. 자, 이거는 출력하는 놈이네.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사용하게 이런 식으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문자들을 함수들을이죠. 함수들을 죄송합니다. 자, 함수들을 작업별로 분류할 수 있어서 소스의 가독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함수를 이용한 요까지가 끝입니다. 이제 함수를 이용한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를 쪼개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모듈이 뭔지, 모듈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서서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직접 실습을 해주면 이제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설계하는 방법도, 예, 됐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일단 이론적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실습 시간에 걸쳐서 한번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고 직접 언더바 네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죠? 앞으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